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여러분, 한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낙랑군의 위치 문제입니다. 위치요, 위치. 낙랑군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나 강단사학 쪽 애들은 이 낙랑군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지금의 평양 일대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위치 갖고 잘못된, 그러니까 강단 애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위치를 바로 잡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야잖아, 제야. 근데 이 제야 사람들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갖다 들이미니까 이 강단 쪽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고, 제야 사람들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당연해. 이 제야 사람들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그리고요, 이 낙랑군의 위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 낙랑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이 낙랑군이 한사군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군현이잖아, 기록에 따르면. 근데 이 낙랑군의 활동사항이 전혀 없어, 전혀. 그렇다는 거는 이 낙랑군이라는 거는 설치는 됐지만 유명무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유명무실했던 낙랑군에서 반란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반란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낙랑군의 위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이제 반란 사건이 언제 터졌냐면, 그러니까 왕망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수가 후한을 건국합니다. 그때입니다. 서기 25년 갱시가 갱시 유현이죠, 유현. 반란군의 두목이지 뭐. 갱시가 실패한 뒤에 낙랑 토착인 왕조가, 낙랑 토착인이라고 한 거 보니까 왕씨들이 많았던 것 같아, 이 낙랑군에. 이 왕조가 낙랑의 군수를 살해하고 자칭 대장군 낙랑태수라고 하였다 라는 후한서 왕경전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왕조가 이제 낙랑태수를 살해를 하고 자기가 이제 자칭 대장군 낙랑태수라고 했다는 거야. 후한서에 나온 기록이니까. 그러니까 서기 25년에 이제 갱시제가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유수가 후한을 건국하게 된 거죠. 근데 잠깐 살펴보면 이제 왕망이 막 그냥 뭐 흉노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부패하고 관료들은 이래가지고 이제 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각처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서기 23년에 이제 유수가 이제 막 한 서기 22년부터 이제 반란이 터졌거든요. 1년 뒤에 이제 유수도 이제 걸기를 한 거야. 이통이라는 애하고. 근데 지금의 낙양 남쪽에 신시, 평림이라는 도둑의 무리가 있었던 거야. 이제 얘들하고 이제 합세를 한 거지. 그러니까 유수, 그 다음에 유현, 그 다음에 유수의 형이 있었어요. 얘들이 이제 신시, 평림의 도둑의 무리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 도둑의 무리니까. 그래가지고 이 유수가 왕읍이라는 왕망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얘를 이제 곤양해서 40만 대군이래.
이 40만 대구 이게 맞나 모르겠어. 어쨌든 40만 대구를 한 3만 명이 격파를 합니다. 곤양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서기 24년에 경시제가 그러니까 이제 낙양으로 일단 진출을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경시제가 유현이가 유수의 형을 죽입니다. 믿음이 안 가는 거지.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각처에서 반란이 터졌는데 누가 누구를 믿어? 그래가지고 이 경시제가 유수의 형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유수가 이거를 참아요. 참고 이 경시제의 명령을 잘 따릅니다. 자기 형이 죽었는데도 대단한 놈이야. 어쨌든 경시제가 지금 화북 일대를 장악을 하고 있던 그 왕망의 신하인 왕랑을 네가 가서 격파를 해. 이래가지고 이제 유수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수가 한단을 이제 함락을 하고 왕랑을 처형을 시켜버려요. 그럼 이제 일이 끝났잖아. 일이 끝났으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장안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경시제가 형을 죽였잖아. 그때부터 이미 유수는 이를 갈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하고 이제 짝짝꿍이 돼가지고 왕랑을 격파를 하고 이 지역을 내가 좀 다스리면은 경시제 저거 해치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단에 잔류를 합니다. 근데 행운이 이 유수한테 행운이 찾아옵니다. 뭐냐면 산동에 정미군이라고 있어요. 또 얘네들은 또 뭐야 정미군은.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장안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경시제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수의 입장에서는 코를 푼 거야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이 정미군이 그냥 죽여버렸으니까 경시제를. 그래가지고 이 유수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장안으로 진입을 해서 낙양에다가 후안을 건국합니다. 그때가 서기 25년 6월입니다. 이때요, 이때 낭랑토착인 왕조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사실일까요? 이 왕조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후안이 건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수는 한나라 왕실의 후예요. 명분은 있어. 그러니까 한나라를 부흥시키려고 이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다른 어떤 국호를 새롭게 정한 게 없고 그냥 한나라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왕실만 바뀐 거야. 어쨌든 이제 후안을 건국을 합니다. 낙양에. 근데 이 유수가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한단으로 갔을 때 누가 이 유수를 도와줬냐면 이 북쪽에 있었던 경감이라는 경씨 가문들이 유수를 도와줍니다. 또 누가 도와주냐면 이 어양군에 있었던 이게 오랑캔지 중국 놈인지 알 수 없는 팽총이라는 사람이 유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유수가 후안을 건국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팽총이 말이에요. 이제 후안을 건국했으면 이제 농공 행상을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다 주는데 이 팽총이 자기가 생각한 그런 관직을 못 받은 거야. 그 뚜껑 열리지. 내가 도와줬는데, 이 팽총이 말이에요. 오한족들을 끌어들여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한족일 수도 있고 이놈이 중국 놈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이 팽총이 이제 받은 관직에 좀 불만을 품어서 그 이듬해인
서기 26년에 이제 오한족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양군에서, 요게, 베이징 북쪽, 여기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가지고 뭐 삽시간에 이 주변 일대를 공략해서 함락을 시키고 연항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팽총이 있었고, 이 북방에. 그 다음에 이 서쪽은 누가 있었냐면, 외효라는 애가, 이제 반란군이죠, 외효도. 얘가 이제 큰 세력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아직까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낙랑군에서 반란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낙랑군을 공격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 팽총이 자동방어로 죽어버립니다. 서기 29년이에요. 부하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9년에 이 팽총이 이제 멸망을 하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이제 후한군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이제 팽총이 죽어버렸으니까. 자, 이러면, 낙랑군은 이제, 지금 자칭, 대장군, 왕조가 낙랑태수라고 있잖아. 공격을 해야지.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서기 30년입니다. 그러니까 팽총이 29년 전에 죽어버렸으니까 그 이듬해 이제 낙랑군을 진압을 해야지. 그래서 후한서의 기록입니다. 후한서만 이런 기록이 있는 거야.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록에는 없어. 후한서에만 나오는 기록이야. 좀 냄새 나죠? 서기 30년 후한 강무제는 태수, 요동태수입니다. 요동태수에 왕준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야, 네가 가서 낙랑군을 좀 접수를 해. 이 왕준, 이 사람을 잘 주목하십시오. 이 한자도요, 왕준. 얘가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왕조를 이제 치러 갑니다. 요동군으로. 근데 웃긴 게 왕준이 이제 요동군에 도착을 했어. 근데 이 낙랑군도 자동방어로 해결이 돼버려. 왕갱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거는 후한서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후한서요. 왕갱이라는 애가 군부 결조사인 양업이라는 애와 함께 이 왕조를 죽여버립니다. 자동방이야. 그러니까 왕갱이 왕조를 죽이고 이 왕준을, 요동태수인 왕준을 맞아들였다는 거야. 그냥 해결됐어. 반란이. 자동방으로. 서기 30년에.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강단 쪽 애들도. 아유, 씨. 자, 왕준, 이 한자를 잘 주목해서 얘가 어떤 애인지. 그러니까 요동태수 왕준에는 누구의 부하였었냐면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서쪽으로 외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의 외효의 장수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치통감에 따르면요. 서기 30년 왕준은 유수와 적대적인 외효의 장수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0년에 서기 30년에 왕준은 말이에요. 이 외효의 이 지역에 있었던 거야. 후한 강무제의 부하가 아니었고 이 외효의 장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준이 후한에 항복한 것은 서기 31년이에요. 그렇다면 이 왕준이 외효의 장수였던 왕준이 어떻게 낙랑군을 공격하러 갈 수 있었겠습니까? 뻥이야, 뻥. 아시겠죠? 이 후한서의 내용, 왕준이
낙랑군 반란자 왕조를 치러 갔던 이 내용은 뻥인 거예요. 그런 거 없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기 31년에 겨우 항복을 했단 말이야. 광무제한테 이 왕준이라는 애는. 근데 어떻게 이 왕준이 낙랑군을 치러 가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동방으로, 그러니까 낙랑군에서 뭔가 일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광무제의 지시에 의해서 왕준이라는 애가 이거를 해결하러 갔다, 이 내용은 없었던 겁니다. 낙랑군의 반란 사건은 모르겠습니다. 이 왕갱이 진짜 양업하고 왕조를 죽이고 이게 마무리가 됐는지. 근데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 응? 왕갱이라는 애가. 그 어쨌든 뭔가 낙랑군에서 뭔가 조짐이 있었는데 그게 자동방으로 해결이 된 겁니다. 왕준 때문에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낙랑군에서 모종의 사건이 터졌어. 자, 그러면 이 낙랑군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니야. 낙랑군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이 역사 기록이 없어. 낙랑군에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뭐 삼국지 위지 동일전에 따르면 어한이라는 애가 이제 뭐 찌끄려 놨는데 낙랑군에 대해서 그거 다 뻥이고, 좀 더 좀 믿음이 가는 한서나 뭐 사마천의 사기는 좀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방고가 쓴 한서에서는 이 낙랑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줘야 되잖아. 없어? 어쨌든 그러면 이 낙랑군이 이제 기원전 108년도에 한나라가 이제 위만조선의 오랑캐를 이제 격파를 했잖아요. 왕험성이, 제가 볼 때는 이 나나 바로 인접해서 있다고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여기를 격파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4군을 뒀대. 진번, 임둔, 낙란, 현도. 근데 설치 시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냐? 방고가 쓴 한서 지리지에 나옵니다. 근데 그 지리지에 보면은 낙랑군도 기원전 107년도, 그러니까 위만 조선의 오랑캐들이 멸망할 그때 바로 설치가 된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록도 없거니와 설치됐다는 기록도 없거니와 그 설치된 이후에 어떤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이 나와주면 그 말이 맞는데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유추를 해보면 이 4군, 낙랑, 현도, 진번, 임둔, 이게 언제 설치가 됐고 언제 없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먼저 기원전 80년경에 먼저 요 북방에 있었던 진번이 이제 요 부귀족, 이제 후에 선비족이 되는 이 부귀족 때문에 이제 혁파가 되죠. 진번군이 제일 먼저 혁파가 돼. 그리고 나서 희한한 기록이 나옵니다. 기원전 75년입니다. 군국의 도형을 받은 제수들을 모집해. 항상 그 제수들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요동에 현토성을 쌓게 했다. 현토성. 어디다 쌓았을까요? 지도를 보십시오. 이 북방에 있었던 진번은 기원전 80년경에 이제 사라졌어. 그리고 그 임둔이 있었잖아요. 4, 9년 중에 임둔이 있었던 곳이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기록에도 임둔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진번, 임둔이 기록을 유출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나나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렇다는 건 진번하고 그 남쪽에 임둔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능하 남쪽에. 아시겠죠? 이쪽이 임둔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 현토성을 어디에 쌓겠습니까? 임둔 자리입니다. 여기에 현도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인제나 현두군이 생긴 거야. 그러면 낙랑군은 일단 낙랑군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현도군이 생겼잖아. 기원전 75년도에 이제 현도군이 생긴 거야. 기원전 107년도에 현도군이 생긴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걸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한나라가 이 위만조선의 왕엄성을 점령을 했을 때 그때 진번하고 임둔까지 함락을 못 시킨 상황이었어서 아시겠죠? 함락을 못 시킨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한나라가 여기까지 점령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어쨌든 그래서 기원전 66년에 이제 겨우 현도군이 생겼으니까 태수를 임명을 해야지. 그래서 가군이라는 애를 현도태수로 보냈는데 얘가 자살해버려. 어쨌든 현도군이 지금의 대능하 남쪽 여기에 현도군이 이제 설치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낙랑군이 기록이 나와야 되잖아. 이제 진번도 나왔고 임둔하고 현도도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낙랑이 나와야지. 낙랑. 근데 낙랑군이라고 정확하게 설치된 게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현도군이 생기기 이전에 낙랑은 그냥 이 위만조선의 그러니까 진번 임둔 지역 말고 위만조선을 멸망시켰을 때 그 영토에 그 영토를 바로 낙랑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별도의 뭐 낙랑군 이렇게 딱 정해진 거는 없고 이 지역을 전체를 아울러서 낙랑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낙랑군은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 낙랑군, 군현은 한서에 나옵니다. 낭야태수 조공이 불기영 설선을 청거해서 낙랑 도의성으로 옮겼대. 근데 낙랑 도의성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설선이 더 좋은 데로 갔지. 이쪽으로. 아니 그 이민족들하고 가까운 국경선에 있는 군현으로 가겠냐고. 이 똑똑한 애가 안 갑니다. 어쨌든 간에 낙랑군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설선이 기원전 16년에 죽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설선이 낙랑 도의성에 임명이 된 게 기원전 16년 이전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러면 언제냐? 낙랑군이 체계화된 낙랑군이 설치된 거는 제가 볼 때는 기원전 59년경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삼국사기에서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년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기록에 삼국사기 기록을 자세히 보세요. 고구려 편을. 그러면 그 당시 헤브루 왕이 동쪽으로 쫓겨가고 누가 헤브루 왕을 쫓아냈죠? 해모스입니다. 그러니까 부여 내에서 뭔가 사건이 터진 겁니다. 뭐 내전이 터졌는지 아무튼 뭐 쿠데타가 발생이 됐는지 어쨌든 간에 부여에서 모종의 사건이 터진 게 기원전 58년입니다. 저는 이때 현도군이 그러니까 이 부여랑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도군이. 그러니까 부여 내에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틈을 이용해서 한나라가 부여랑 가까운 지역에 부여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도군을 배치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기원전 58년 그쯤에. 그리고 현도군 자리에는 요동군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 낙랑군이 설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요하 남단, 요동반도 북쪽 한 이 정도의 낙랑군이 생겼다고 봅니다. 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도가 이 구려족, 기록에 따르면 구려족 근처로 옮겼다는 그러한 기록이 삼국지 의지동의전에 나오는 거로 봤을 때는 이때입니다. 부여에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현도가 이 부여랑 가까운 곳으로 옮긴 거고 이 요하 남쪽에도 낙랑군을 이제 조직적으로 군현을 설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군현은 이제 요동군에서 이제 관리가 파견되고 요동군에서 관리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그걸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기 12년이에요. 서기 12년. 그러니까 이때 고구려 후 추를 이제 왕망이 얘네들을 이용해서 흉노를 치려고 얘네들을 이제 데려왔는데 얘네들이 도망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부여와 예맥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는 큰 우환입니다. 이 말뜻을 자세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년에 헤브루 왕과 그 다음에 금화 그리고 해모수 간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주몽이 기원전 37년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구려를 열었잖아요. 어떠한 부여 내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여와 예맥, 뭐 예맥 조선족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구려족을 예맥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기원전 58년도 부여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낙랑군이 이 요하 남쪽에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망이 이제 신나라를 건설한 게 서기 7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왕망이란 놈이 이 오랑캐들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왕망 이전에 이 오랑캐들한테 관직을 줬거든. 그거를 회수하고 내가 다시 관직을 줄게. 이런 거였지. 그래가지고 서기 9년에 이제 오랑캐들한테 이제 사신을 보내는데 그때 동쪽으로 출발한 자는 어디로 갔냐면 현도군, 낙랑군, 고구려, 부여에 이르렀다. 한서 왕망전에 나옵니다. 이거로 봤을 때는 낙랑군이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때 고구려하고 부여에 진짜 도착을 해서 얘네들이 관직을 뺏었는지 그 여부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여하고 고구려 가지도 못했던 거야.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낙랑군은 언제 생겼다고요? 기원전 한 59년 부여에서 모종의 사건이 터졌을 때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위치를 알아보셔야죠. 정확한 위치. 이 낙랑군 왜 그러니까 과거에 임등군 자리에 현도군이 생겼다가 이 현도군이 이제 부여 근처로 옮기고 그러니까 현도군 자리는 요동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일부분의 어떤 중국 놈들을 이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요하 남단에다가 낙랑군이 설치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요하 남단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국지 위지 동의전 도곡저 전에 보면 동옥저, 이 동옥저가 어디 있다 그랬죠? 이 강단 애들은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게 중국 사회 과학은 전국시대 연나라 지도래.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만주가 요동군이었다는 거야. 응? 이거를 강단 사학자들은 이거를 믿잖아.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대동강이잖아. 여기가 낙난군이었고 여기가 요동군이었대. 어? 강단 애들은. 그러니까 동옥전은 어디냐면 여기 백두산 여기가 동옥저잖아. 강단 애들의 얘기가. 강단 애들은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철저하게 믿는 애들이잖아. 여기 동옥저전에 나와요. 한무제가 조선을 쳐서 뭐 그 땅에 사군을 설치했대. 그래서 옥저성을 현도군으로 삼았다. 그럼 뭐야? 여기 보세요. 이 말에 따르면 현도군은 여기 백두산 근처에 있어야 돼. 여기 현도군이 동옥저 성에다가 현도군을 삼았다며. 에? 그럼 여기 현도군이 있어야 되잖아. 뒤에 이맥의 침입을 받아서 고구려 서북 쪽으로 현도군을 옮겼대. 고구려 여기 국내성이라며. 그러면 여기 서북 쪽 이쪽으로 옮긴 거네. 에? 그러니까 이 동옥저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기속이 됐냐면 낙난군에 기속됐대. 그러면 여기 그 지금의 대동강에 있는 이 낙난군이 여기 그 백두산 동쪽까지 다 아우른 거네. 이렇게. 아유 씨.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려면은 기록을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 그 기록이 뭐냐면 바로 방고가 쓴 한서 지리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한서 지리지만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 도대체 어디에 위치가 돼 있는지. 한서 지리지 요동군을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대요수가 있답니다. 요동군에. 대요수. 대요수가 새 밖을 나와서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안시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길이를 보세요. 1250리. 와, 어마어마한 길이야. 이 강의 길이가 거의 400km에 육박하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남쪽으로 안시현에 이르렀대잖아. 근데 요거를 봐서는 이 대요수를 한 400km에 육박하는 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잖아. 요동군이 어디 있다 그랬어? 이 중국 놈들이나 강단사학은 만주에 있다며. 여기 1250리에 이르는 강이 어디 있을까? 요하네. 요하. 그죠? 응? 요하잖아. 요하. 어? 이거로 봤을 때는 강단사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요하잖아. 요동군의 대요수는 요하네. 요하. 맞을까요? 요하가 어떻게 흐릅니까? 그러면 요하라면 압록강은 제하하고 요하를 볼까요? 요하? 요하가 대요수라면? 요하가 대요수입니까? 수경이라는 사람에 보면은 수경이 이제 모든 강들을 이 북방에 있는 강들을 이제 설명을 한 기록입니다. 수경. 대요수를 볼까요? 새 밖에 위 백평산에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동남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요동군 양평현을 지났다는 거야. 요하 보세요. 서쪽으로 흐르잖아. 서남쪽으로.
수경에서 뭐라 그랬어? 동남쪽으로 흐른대잖아. 그럼 이거 아니지. 그지? 요화. 압록강은 어때? 압록강. 그럼 압록강이라고 쳐봐 한번. 압록강이라고. 압록강도 서남쪽으로 흐르잖아. 대요수는 동남쪽으로 흘렀대잖아. 아시겠죠? 그러면 한서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한서는 제가 볼 때는 정직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서 지리지 요동군에 대요수가 있대잖아. 근데 이 대요수는 동남으로 흐른다는 거야. 새 밖에서부터. 여기 찾아보자고요. 동남으로 흐르는 거는. 여기 북방의 강들은 동남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흥 알령 산맥이 있잖아. 여기서부터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 바다 쪽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동남으로 흘러야 돼. 아시겠죠? 그럼 요동군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서 1250리라 그랬잖아요. 대요수의 길이가. 여기서 1250리가 되는 강을 찾아보자고. 나나도 가능성 있잖아. 근데 이 동남이 아니잖아. 여기는 나나는 나나라고 볼 수가 없어. 그 뒷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나나는 아니야. 왜냐하면 현도군 고구려현에서 시작된 요수라는 강이 있는데 이게 요동군 요대현에 이르러서 대요수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현도군 근처에 요동군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나는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다음 강, 큰 강이 어떤 강입니까? 대능하입니다. 대능하. 새 밖에서 동남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딱 맞아. 아시겠죠? 대능하가 바로 대요수인 겁니다. 한서 지리에서 말하는. 아시겠죠? 그럼 어디야 위치가? 요동군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대능하 일대. 아시겠죠? 압록강이 아니야. 요화도 아니고. 한서 지리지만 분석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걸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한서 지리지에서 말하는 요동군은 여기입니다. 지금의 대능하. 그리고 여기 동북쪽에 현도군이 인접해서 있었던 겁니다. 현도군의 요수가 대요수로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인접을 해 있다는 거야. 현도군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동군하고 현도군이 이쪽에 있어. 그러면 낙난군만 여기 있나? 대동강에? 에? 아유. 낙난군은요. 이 한서 지리지 낙난군 쪽으로 한번 보세요. 강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서쪽으로 흘러. 서남쪽으로 흘러. 낙난군 쪽에 들어가 보세요. 다 서남쪽이야. 요화가 서남쪽으로 흐르잖아. 요동군하고 현도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낙난군도 이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천산산맥 서쪽, 요화 남단 이쪽에 낙난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 설명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강단 쪽 애들 언제든지 그 반론을 제기하세요. 그리고 반론을 제기하기 전에 한서 지리지 이거를 분명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반론을 제기해. 아셨죠? 그리고 그 여러분들도 반란이 터졌을 때 낙난군의 위치는 천산산맥 서쪽 요화 남단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